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을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유튜브 생활을 이렇게 또 재미나게 할 수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제 조그만 관심 엄청나게 또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구독 이렇게 또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강요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탁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굉장히 심각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폭우도 많이 내리고 거기에다가 태풍 같은 것들이 또 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폭우가 또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바람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한 2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들 수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몬테베요라는 곳이 있거든요. LA에서 동쪽으로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 이 몬테베요에서 어제 토네이도가 일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토네이도급 뭐 EF1이라고 하는데 뭐 110마일로 바람이 부는도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17개 정도나 되는 이런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레드 태그가 이렇게 또 붙여져가지고, 레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레드 태그가 17채나 이렇게 또 붙었었다고 하네요. 건물에.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토네이도가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도로가 좀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또 타고 다니면서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파톨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멍이 이렇게 또 생기거든요. 이 구멍 때문에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수많은 도로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은 문제점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파톨을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빵꾸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 차량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미니 쿠퍼라는 이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미니 쿠퍼를 타고 가다가 파토를 이렇게 세게 팡 박았는데, 그런데 그 컨트롤 암이라고 해나, 그 컨트롤 암이 부러져가지고 차량이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파토를 이제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또 생긴다고 하면은 차량에 또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 파토를 보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옆에를 잘 살피시고 웬만하면은 피해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연준에서 이 FOMC를 진행을 한 뒤에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0.25%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도 올리고 거기에다가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예치금들을 모두 다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전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번복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치금들을 100% 전부 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금리 올라가고 옐런 재무장관이 한 발언 때문에 어제는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스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어제 나와가지고 금리를 0.25% 올리면서 아마도 5월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그럴 계획은 없다 라고 어저께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리 올리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미국의 이 금리는 5%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기준금리는 이제 5%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5월 달쯤에 또 FOMC를 시작을 하면서 0.25% 이렇게 또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잡지에서는 무디스에서 일을 하는 이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올린 금리 0.25%는 전혀 unnecessary다, 전혀 필요 없는 금리 상승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은행 위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행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했냐 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무디스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US 뉴스에서도 연준 의장 파웰이 나와가지고 어제 금리 인상을 했다. 0.25%. 그리고 은행들에 있는 이 예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은행 위기 사태를 지금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금리를 올린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올해 안에는 아마도 이제 거의 이제 뭐 베이비 스텝으로만 한 번만 더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이제 그만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못 박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또 하나 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하나를 이렇게 또 적출을 해야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판매가 됐었던 눈물약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드롭을 넣은 다음에 이것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구를 적출을 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은 나는 저스티스를 원한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눈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안약을 떨어뜨렸는데 그 안약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4명이 안구를 적출을 했어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8명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어느 한 동양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틱톡의 CEO가 청문회를 또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틱톡 CEO가 의회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틱톡을 사용을 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틱톡커들이 의회 앞에 나와가지고 시위도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틱톡커들은 틱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계 수단을 지금 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이 틱톡을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커들은 나와가지고 틱톡을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틱톡이라는 기업을 미국 기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 CEO나 이런 틱톡 고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이제 팔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 이 틱톡 CEO는 나와가지고 이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큐리티 아닙니까? 이 보안 문제, 이 보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 뉴스에서도 이 틱톡 CEO가 나와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안보 문제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틱톡을 퇴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틱톡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틱톡이라는 앱이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만든 그런 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중국의 기술이다.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미국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틱톡이라는 앱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만, 미국에서만 이 사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거의 미국 인구의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네, 이 안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네,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은 이 틱톡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앱이 나와줘야 하는데, 틱톡이랑 가장 이제 비슷한 이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하면, 이 인스타그램 릴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틱톡이라는 이 앱의 이 강점이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을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재미난 필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인스타그램에 없는 이 틱톡 필터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빨리 좀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틱톡이 훨씬 더 필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 틱톡 CEO가 나와가지고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텍사스에다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지금 거기다가 차려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차려놓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폐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폐수 같은 것들을 콜로라도 강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폐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폐수 같은 것들은 그냥 이제 땅에다 뿌려버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 텍사스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텍사스에다가 수많은 기업들을 지금 차리고 있으면서 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마을 근처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근처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만의 그런 마을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일론 머스크의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차를 타고 한번 가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 이 틱톡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 의원이 계속 이렇게 틱톡 CEO에다가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에서도 틱톡 CEO가 굉장히 고심한 표정으로 이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 이 세큐리티, 이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 서버 같은 이 앱 자체가 중국 것이기 때문에 이 세큐리티 문제는 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이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한테 팔리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런 틱톡에 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를 감싸고 있는 공화당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감싸돌고 있으면서 공화당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가짜의 베이스가 된 그런 것들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뉴욕 검찰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거짓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뉴욕 검찰은 트럼프를 기소를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로 미뤘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하도 이렇게 말장난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트럼프에 대한 기소 결정은 다음 주로 이렇게 또 미뤄졌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올 텐데, 트럼프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흐무트에서 이 러시아의 공격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바흐무트가 가장 큰 격전지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이나 이 러시아군이랑 굉장히 최전선으로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러시아의 공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이 바흐무트를 향해 가지고 대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다
대반격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28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이 헤르손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있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 이제 폭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상황을 또 이렇게 또 점검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군인들을 계속 이제 또 격려를 했다고 하고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좀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지율은 지금 현재 38%를 찍고 있으면서 계속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행 위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은행 위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정부를 미국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 위기, 은행 파산,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아가지고 또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나 높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쓸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계속 비난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금 같은 거 오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췄거든요. 멈추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를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이 채무자들의 이제 증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신용카드, 이 크레딧 카드의 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긋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이제 자신의 크레딧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레딧까지 다 쓴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더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준에서는 이런 거를 또 노린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또 경기 침체가 좀 살짝 더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대선 후보로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디센티스가 있는데 이 디센티스가 어제는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날선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입방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것은 뭐 그냥 일일 드라마이지 않냐. 무슨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매일같이 이런 드라마를 찍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일 드라마를 찍을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항상 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만 보거든요. 현재만, 이 오늘만 잘 지내면 된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만 이렇게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또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센티스는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드라마를 찍을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대선 후보가 나올 때는 이 대통령감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 전혀 그냥 일일 드라마만 찍는 그런 광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보다는 이 디센티스가 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디센티스가 이렇게 또 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보다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연구팀이 이것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딸 아니면은 아들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공률은 80%나 된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것이 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딸을 갖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딸을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면 되고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면은 아들을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면은 되네요. 그리고 성공률이 또 80%라고 하니까
와, 지금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미래로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뭐 그럴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원한다고 하면은 또 불균형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면서 어제 LA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LA 거리 한복판에서 할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만다 바인스가 알몸으로 이 거리를 활보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를 하고 다녔냐 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좀 정신병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 이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아만다 바인스를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만다 바인즈라고 하는 이 여배우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청춘 스타 같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인기를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연애 같은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로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3D 프린트가 된 이 로켓을 이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제 쏘아 올리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불발이 됐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 3D 프린트 로켓을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발사를 한 건데 발사를 한 지 이제 3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이제 2단 로켓이 이제 점화가 되면서 이제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단 로켓이 이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2단 로켓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로켓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민간 로켓 기업들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엄청나게 민간 로켓 기업에서 1등을 달리고 있으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페이스 X에다가 수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기술이 대단한 이런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가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고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짠한 그런 뉴스인데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교도소에서 두 명의 죄수가 30대랑 그리고 40대라고 하는데 두 명의 죄수가 칫솔 있지 않습니까? 칫솔을 이렇게 벽을 갈아가지고 칫솔로 벽을 갈았다고 합니다. 아마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또 벽도 또 두껍지 않습니까? 이 세멘트 벽을 계속 긁어가지고 뚫었다고 합니다. 뚫어가지고 이제 탈옥을 했다고 하네요. 탈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9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이 붙잡힌 곳이 아이홉이라고 하네요. 아이홉. 이 미국에서 이 아이홉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은 팬케이크 전문점이거든요. 이 팬케이크 전문점에서 아무래도 이 교도소에 계속 이제 갇혀 있다 보면은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또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워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아이홉의 팬케이크가 가장 그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홉에 가가지고 이제 팬케이크를 먹고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체포가 됐다. 9시간 만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팬케이크를 먹고 있다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조금 짠하더라고요. 좀 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죄수지 않습니까? 죄수이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칫솔로 벽을 긁어가지고 콘크리트 벽 아닙니까? 벽을 긁어서 뚫었다고. 그런데 이 팬케이크에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팬케이크 먹다가 잡혔다. 진짜 웃기는 무슨 코미디 36 코미디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영화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와이에서 어느 한 60대 남성이 하와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상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왼팔을 물리고 그리고 다리 쪽을 이렇게 또 물렸다고 하는데, 물린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요트 있지 않습니까? 요트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가지고 한 180여 미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멀죠? 굉장히 멀지만 거기까지 계속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요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지혈을 해가지고 바로 육지로 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야,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이 상어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가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어가 사람을 공격을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을 하고 있었을 때는 반짝이는 물체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시계 같은 거를 차고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반짝이는 물체에 이렇게 또 상어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짝이는 물체는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미국은 이런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일상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미쳐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덴버에 있는 이 하이스쿨 이 교사 2명이 이렇게 또 총을 맞고 사망하지는 않고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범인은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고속도로는 항상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고속도로는 항상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데,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를 중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그리고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차량이 고속도로 공사하는 곳으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이 고속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부 6명이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일을 하다가 6명이나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이제 차가 고장 난다고 하더라도 갓길에다가 웬만하면은 주차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차가 망가지더라도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엑시트 있지 않습니까? 엑시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속도로 이제 갓길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고속도로 갓길에는 절대 파킹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에 이렇게 파킹을 하시더라도 웬만하면은 밖에 안 나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로 밖에 나간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이렇게 차를 댄다고 하면은 비상등을 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좀 있다가 경찰이 오거든요. 고속도로는 전부 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고 하면은 금방 옵니다. 뭐 엄청나게 동떨어진 곳이 아닌다고 하면은 금방이 경찰이 오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은 이 차가 이렇게 위험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경찰이 잘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프랑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엄청난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이 마크론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연금 개혁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의회 투표 없이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패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프랑스를 본다고 하면은 2017년도에는 연금을 받고 있었던 이 연금자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연금을 받는 이 연금자들의 수가 1,7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프랑스를 본다고 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네, 62세. 거의 보통의 나라들은 65세 아닙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62세이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은 이거 너무나 낮다. 네. 2년만 더 늘리자라고 하면서 이 연금 개혁안을 통해 가지고 62세에서 64세로 이렇게 늘렸다고 하네요. 2년 늘린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은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가 일을 더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크론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난다. 우리 파산이다. 국가 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여론은 이 마크론 대통령 계속 비난을 하고 있지만 뭐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마크론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조금 더 올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2년 정도 64세면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64세로 하고 조금 더 일해라. 최저임금은 조금 더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의 인구는 105만 명이 늘었다. 1년 만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한 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1년 만에 105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가파르게 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민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년 만에 105만 명이 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96% 정도는 이민자들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민자들이 계속 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캐나다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이민자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좀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팀 홀턴인가? 팀 홀턴이라는 이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이 커피 전문점에 70대 할머님이 이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티를 시켰다고 합니다. 뜨거운 티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커피를 잡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엎질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티를 잡아가지고 엎질렀다고 해요. 엎질러가지고 화상도 입고 그래가지고 이 커피 전문점 팀 홀턴한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50만 캐나다 달러를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다. 용암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또 치료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미국에도 90년대쯤에 그 당시에 어느 한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잡았다가 이게 쏟아져가지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맥도날드를 향해가지고 고소를 했거든요. 뜨겁다고 안 써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가 이렇게 뒤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예전에 이 미국의 판례를 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280만 달러 정도가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과연 여기 캐나다에서도 이런 판결이 일어날지 뉴스 한번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칠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칠레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45시간에서 지금 40시간으로 이렇게 줄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평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40시간을 더 일을 할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주게 됩니다. 임금의 1.5배를 더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웬만해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일을 하는 시간을 40시간으로 거의 다 맞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칠레에서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지금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CNBC 뉴스에서는 지금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52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이 노동 시간이 52시간인데, 그런데 이 52시간도 많은데 이것을 69시간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위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구도 더 안 늘어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구 절벽 아닙니까? 인구 절벽인데,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인구가 더 늘어날까요? 더 안 늘어나겠죠. 더 안 늘어날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CNN 뉴스에서도 이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에 일을 하는 시간이 52시간, 미국은 40시간인데 52시간, 이 52시간도 많은데 지금 69시간으로 늘리려고 한다? 이거는 과로사를 유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고 난 뒤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법안만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나라들에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52시간에서 69시간. 와, 69시간을 이거 일을 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어마무시한 폭염이 지금 계속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농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들의 한 40%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죠. 비가 안 내리는 곳에 이렇게 또 비가 내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좀 좋은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일고 있어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빨리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IT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하네요. 깽단들이 IT의 한 90% 정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IT라는 나라 자체가 깽단들의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게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은행 위기가 지금 미국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가장 최근에 있는 이 미국 중소은행들 중에 가장 위험한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들에 있는 이 경영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위 인사들은 이 연간 보너스를 올해는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시티은행 CEO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몇몇 은행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미국의 신용 위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몇몇 은행들이 위기가 있는 것이지 미국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제발 좀 이 은행 위기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19만 1000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000건이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은행들이 계속 이제 파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은행 위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계속 위기를 맞다 보니까 이 금융권에 대한 이 미국의 신뢰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은행들을 이제 매우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퍼센티지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소은행들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큰 은행들에다 지금 넣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티은행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핀테크, 이 파이낸셜 이 테크놀로지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그냥 핸드폰에서 앱으로 옮길 수 있는 게 그게 좀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100만 달러 같은 것들을 그냥 손쉽게 하루 만에 그렇게 옮긴다고 하면은 이거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뱅크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한 번에 망가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S&P 500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빵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빵이 시총의 뭐 20몇 %를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빵의 S&P 5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10%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빵이 아니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주식들, 뭐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영향력이 별로 그렇게 끼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테크 기업들 애플이랑 이 마이크로소프트만 10몇 %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 있지 않습니까? 서치 엔진 빙. 이 서치 엔진 빙은 이 챗 GPT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빙 서치 이용자가 16%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글 서치 엔진을 바짝바짝 지금 쫓고 있다. 라고도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구글이 조금씩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너무나 커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과연 구글은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권도영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새끼. 이 사기꾼 권도영이 유럽 남동부에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권도영이라는 이 작자가 이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잡혔다고 합니다. 죄를 아주 좀 달게 받기를 빌어보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CNBC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금융 위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어쩌면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올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 금융위기 사태가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이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이 대공황 같은 게 있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금융위기 같은 이런 대공황 상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오는 5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응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응팀을 완전히 해체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비상 사태를 아마도 5월 달쯤에 끝낸다고 하거든요. 이 아마도 5월 달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좀 중요한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나고 이 비상사태도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도 해체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5월 달에 이 연준에서 이 금리 올리는 것을 0.25%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동결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5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포인트점이 아닌가. 그리고 5월 달쯤이면은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쯤에는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해가지고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대응팀, 이 이머전시 대응팀을 5월 달에는 완전히 해체를 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냥 독감처럼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풍토병으로 그냥 감기의 하나의 일종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더나 이 회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가격을 5배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정부랑 미국의 정부랑 모더나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싸게 이렇게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끝나가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앞으로 $130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맞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계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한 13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잘 컨트롤이 되고 있고 5월 달에는 끝나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 5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금리를 0.25%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 이 5월 달 이후로는 좀 일상생활로 계속 되돌아가면서 인플레이션도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 5월 달쯤에 이 전쟁 소식도 어느 정도 좀 소강 사태가 보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좀 벼뜰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